자, 수능 완성 12강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번 문제, 수소행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수소행융합 반응을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떠한 행융합 반응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 양전자, 감마선 중성미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것 같지는 않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CNO가 각각 촉매로 작용하면서 순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수소 원자핵 6개가 여러 반응 단계를 거쳐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로 바뀌는 PP 반응, 양성자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같은 핵융합 반응, 근데 우리가 보통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억과 같은 말이 맞습니다. 원자핵 6개가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저 2개와 다른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6개를 썼는데 결국 2개가 나오니까 4개 쓰면 헬륨 원자핵 1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과정은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은 PP 반응이고 현재 제시된 자료는 CNO 순환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죠. 니은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 맞고요.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보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태양에서도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에서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이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이게 이제 실무 3의 6번 문제 133쪽에 나와 있습니다. 6번이 아니라 16번이겠죠? 자, 보시면 가와 나를 보시면 나의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헬륨 원자핵 하나와 수소 원자핵 2개를 만드는 PP 반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본 그림인 CNO 순환 반응이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가 그림 보면 내부에 대류액이 있고 바깥에 복사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죠? 니은 A의 최종 생성물은 헬륨, B의 최종 생성물은 산소이다. 자, 이게 틀렸죠? 산소는 최종 생성물이 아니라 촉매로 작용하면서 순환하기만 합니다. B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고 싶은 것은 헬륨이에요. 둘 다 헬륨이 최종 생성물입니다.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는 A보다 B의 반응이 우세하다. 가의 중심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CNO 순환 반응인 B 반응이 우세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94쪽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결성 A가 별 B로 진화하는 경로를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반지름은 B가 A의 약 8배이다. 자, A와 B의 광도는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표면 온도가 8배가 차이 납니다. 자, 광도라는 거는 R제곱 T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T가 지금 8배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8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8배가 아니라 64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64의 제곱과 8의 4제곱이 똑같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순간 표면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져야 돼요. 온도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광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그것보다 이 T 4제곱의 감소량만큼 R제곱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얘 제곱이 왜 4제곱이니까 R은 8이 아니라 8의 제곱인 64배 커졌어야 광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B의 중심액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B는 현재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이미 표면 온도는 4000켈빈으로 확 낮아졌고 반지름은 주계열성의 64배까지 커진 거성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중심액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저 순환 반응들은 CNO 순환 반응, PP 반응은 모두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B는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을 중심액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중심액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건 틀렸죠.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디귿이 되는데요.
A에서 B 경로로 지나는 동안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주된 이유는 별의 외곽부가 팽창함에 따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맞아요. 별의 외곽부가 팽창함에 따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광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자, 외곽부는 팽창해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중심부는 반대로 수축을 하게 되죠. 중심부는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결국에는 보존이 돼서 거의 차이가 없게 돼요. 거의 차이가 없어서 광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 다시 설명하면요. 중심액에서 수소액융합 반응이 멈추고, 그럼 중심부는 수축하고,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액융합 반응, 수소각 연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 때문에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별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결국에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생성량이 증가했지만 이 에너지가 물질을 팽창시키는 데 쓰이죠. 이 외곽부가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광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대신에 이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일부를 나는 별에 적용하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맥동 변광성은 수축과 팽창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에 따라 밝기가 변한다. 이 문제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맥동 변광성은 이제 지구과학 원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거성 단계를 거쳐서 백색외성이나 이렇게 배웠었죠.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배웠었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백색외성이 될 별인데, 백색외성이 되기 전 행성상 성운 이전 단계에 사실 맥동 변광성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저기 써있는 대로 수축과 팽창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에 따라 밝기가 변하게 돼요. 자, 기억. 별 중심부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중심부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은 게 맞아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밀도를 물어본다면 B가 작지만 중심부의 밀도는 A가 작습니다. 니은 B단계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에너지이다. 자, B단계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고요. 디귿 C단계에서 기역의 크기에서 니은의 크기를 뺀 값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변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선지고 맞는 선지 맞습니다. 이게 압력차에 의한 힘이 셀 때가 있고 중력에 의한 힘이 셀 때가 있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역 빼기 니은,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빼기 중력이 양일 때 수축할지 팽창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체 압력차 마이너스 중력이, 이게 플러스라는 건 중력이 작다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중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자, 플러스다. 중력이 작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플러스일 때는 팽창, 마이너스일 때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중력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보다 크다는 거고, 따라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과 음이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변한다. 이거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연계 문제라는 거는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어렵게 나오죠. 냈던 걸 이용해서, 혹은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토대로 변형을 통해 문제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낼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낼지 알면 제가 문제 유출이죠. 그거는 어떻게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맞는 말 동그라미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보는 게, 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중력에 의한 힘, 이게 사실 그 정력학 평형 그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혹시나 연계가 돼서 나온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이 강의를 보는 목적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함이라면 내가 풀었던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난 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잡고 가자는 것이지 지금 뭐 수능 완성 1강부터 15강까지 다 풀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형될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에서 이제 실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3강으로 뵙겠습니다.